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잘 아시죠? 빅스피커를 넘어서 그야말로 보수를 대표하는 메가스피커입니다. 말도 참 재미있고 또 맛있게 하시는 분이시죠. 깊은 정보도 참 많습니다. 지난 대선 때 김문수 캠프 좌장을 맡아서 지휘를 했었는데요. 만나고 오늘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해 주시죠. 우리 경북일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대구 경북 특히 대구 경북에 많은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작년 한 해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되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실감의 한 해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시도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빼앗겼다 잃어버렸다는 거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해가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희망을 갖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정체성을 놓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에 대한 그 사과 여부를 놓고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비상계엄을 통해서 결국에는 탄핵까지 되고 정권을 잃었거든요. 우리는 우리 당이 배출한 두 분의 대통령께서 모두 탄핵으로 중도 하차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를 잘 마치셨지만 사법 처리가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당이 배출한 세 분의 대통령을 우리 당에 그 존영조차 걸지 못하고 사진조차 걸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사실 좀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로 인해 탄핵이 되었는데 비상계엄을 어떻게 볼 거냐. 저는 처음부터 이 비상계엄은 법률적 요건에 맞지도 않고 또 수단이 별로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내란에 해당되느냐 이것은 또 전혀 법률적으로 저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탄핵을 해야 되느냐는 건 또 정치 세력으로 또 다른 문제죠. 이 사과 문제는 사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까지 되었으니 정치적으로 사과를 해라라는 의미겠죠. 저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경우에 사과를 해야 될 순간이 오리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 됐다. 12월 3일 사과해라. 또는 최근에는 새해가 됐으니 사과해라.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련하기 위해서 사과해라. 이럴 때는 전혀 사과의 방식과 절차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사과하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기성을 본다면 언제쯤 사과할 기회가 오겠습니까? 앞으로 그 사과해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막 꿀 한 잔 빌어야 될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언제쯤 될 걸로 보십니까? 정치적인 상황은 어느 날 국민들이 요구하고 원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과를 했을 때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2018년도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지방선거를 완전히 폭망하고 나서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국회 그 중앙홀, 로텐다 홀이라고 불리는 중앙홀에서 꿀 앉아서 뒤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놓고 꿀 앉아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사진은 지금도 보면 이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배들 진압당하고 나서 형사들 앞에 체포당하는 장면으로 보여요. 그런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기한 사과는 또 사과가 아니다는 이야기 있으니까. 절대 실기할 일이 없고 제 이야기는 훨씬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과를 해야 될 당위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내에 보면 강성파죠. 윤어게인 세력들 상당히 목소리 크지 않습니까? 윤어게인이라는 구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서 다시 대통령으로 불러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윤어게인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윤어게인 중에서는
실제로 강성인 분들은. 근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윤호개인이라 했을 때 통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우리 그분의 명예를 좀 지켜주자, 이런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탈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탈당할 때 그 당시에 당대표 역할을 하던 비대위원장께서 다시는 우리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아이고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윤어게인이라고 우리 당을 윤어게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윤어게인 세력이 있다라고 할 때는 물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당원들도 있고 일부 지지 계층도 있죠. 근데 당의 주류는 절대 아니고, 당에 특히 뭐 당대표를 보고 윤어게인이라 하거나 또는 당 지도부를 보고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것과 연결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안타까운 게 현 정부의 실정도 여당 의원들이 각종 비리들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20%의 박스권에 갇혀 있단 말이죠. 네. 왜 이랬습니까, 이거는? 현재는 그게 저는 정상적인 그 반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실정을 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께서 두 분이나 연쇄 탄핵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앞에 성공적으로 대통령 마쳤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사법 처리가 돼서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됐어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당신들이 그만큼 내세워서 대통령이라고 뽑아달라 하고 정권을 달라 해서 정권을 줬더니 해놓은 짓이 뭐냐. 너들이 한 게 대통령 탄핵당하고 쫓겨났지 않느냐. 무슨 정치를 또 해? 라고 해초리를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정견을 같이 하는 정치 집단이 모여서 정권 획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권을 획득하면 그 정견을 그 실천을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다음 정권도 획득하기 위한 그런 이 정치 결타체거든요. 근데 우리 당에 보면 과연 정견을 같이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 좀 그 다른 지금 세력이나 다른 목소리를 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당의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정리하는 자체가 당의 역량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역량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20%대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내부에서 많은 토론과 또 시간을 갖고 우리가 전열을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 정비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가 상당 부분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정치는 결국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그러면 우열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이게 뭐 사실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오만한 이야기고요. 지지율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지방선거 코앞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시간은 우리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겪었던 정치적 격변을 우리는 2025년에 다 겪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5개월 앞에 있는 지방선거까지는 아직도 무수히 많은 또 다른 난관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진취적이고 슬기롭게 겪어나가느냐 그것에 따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패배하고 또 회초리를 맞아야죠. 저는 그것도 민주주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만 제가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또 제가 지방선거에 나름의 꿈을 펼치려는 사람으로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결과를 좀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선거는 우리가 과거에 대패한 선거도 그 준비할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거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는 쪽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김영호 전 의장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공천을 엉망으로 해버리니까 대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불리하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대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뭐 선거를 조작한다는 것도 아니고 민심을 조작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국민들은 우리 보수 진영의 유일한 또 그 역사적 전통이 있는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나름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지금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방금 뭐 지방선거 결과 말씀하셨는데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최근에 그 건의한 게 지방선거에서 삼선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지 말자. 기초에서는 페널티를 주고 광역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 나왔다는데요.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난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3선 이상 동일 선거구 3선 이상이면 15% 감점을 하는 규정을 줬거든요. 근데 저는 경선에 들어가면요. 어느 후보든 경선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우열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감점, 가점을 주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3선에 도전한다고 해서 그만큼 뭐 감점을 한다든지 이것은 저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이번에 3선에 도전하는 단체장 중에서 기초단체장은 감점을 하고 광역단체장을 감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형평원칙상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아예 다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3선이라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데 감점을 해서 만약에 우리 후보로 내보내지 못하면 본선이 지금 어떡할 건데요. 저는 그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후보 중에 이철우 지사 3선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죠. 경북도지사 출마설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출마 결심했습니까? 예, 저는 뭐 저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좀 그 당에 부담을 주니까 조금 그 출마 선언을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에 예비후보 등록일인데요. 2월 3일 되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정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겁니다. 일단 선언은 하지 않고 2월 3일 예비후보 등록하시겠다. 그전에는 출마 선언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막 나서서 지금 당이 대여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까지 나서서 출마 선언을 하고 하는 것은 당에 부담을 주는 예당심이 대단하십니다. 어쩔 수 없죠. 이재명 정부 출범 딱 7개월입니다.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어쨌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만 선포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피고인 이재명은 교도소에 가 있을 텐데 뭐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지금 대통령직에 있긴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치는 온통 사실 그 이제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울 수준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을 벌이고 있어서 물가도 폭등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뭐 서울의 특히 집값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오르고 국민들 삶은 피폐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전혀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만 생각하면서 돈 나눠주기 또 빚내가지고 돈 뿌리기 이런 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우리 경제가 아마 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외교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지금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일으켜서 이것을 앞으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거든요. 이재명 정권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만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 이 견제를 해서 최소한 잘못되는 일을 좀 막아야 될 텐데 이런 일을 막는데 아직 우리가 굉장히 좀 부족한 입장이 있습니다. 사법부를 저렇게 무너뜨리면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면 결국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돈 없고 소위 백 없는 사람만 크게 불이익을 받는 이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 텐데 그런 지금 사법부
압박과 사법권 무너뜨리기가 지금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그런데 합니다. 그런 걸 어차피 정당은 정권 정치가 목적이고 또 유지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야당은 또 그걸 견제하는 게 임무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사법 폭주를 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윤석열 정권일 때도 국회에서 제 역할을 못하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겨우 막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권을 놓쳐버리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 국민의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 뭐 80몇 석으로 그 거대한 여당이던 이 민주자유당의 그 200석을 넘는 민주자유당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에 그 김대중 총재는 노태우 정권 시절에 스스로 단식투쟁을 해서 지방자치제를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지방자치제가 과연 지금 와서 성공했느냐 여부는 둘째치고 여당이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이 지방자치제도 이 100석도 안 되는 제1야당의 이 총재가 단식투쟁에서 얻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과연 그런 결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당내에서도 저 나름대로는 계속 투쟁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거나 또는 더 나가서 지 혼자 저 국회의원도 아닌 놈이 뭐 잘났다고 저러나 그런 이야기 들을까 봐요. 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요,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이상과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이야기하는데 저거 뭐 무슨 저 누구 편들어 주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욕하는 문자도 와 있고 뭐 어떤 때는 한 수천 건 욕설의 문자가 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또 주로 당내에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기도 하죠. 근데 제가 10몇 년 됐죠. 처음 뵀을 때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거의 코미디언 수준으로 늘 웃으셨는데 요즘 웃음이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풍파를 많이 겪었고 요즘은 사실 이제 선거에 나간다고 하니까 늘 만난 사람들이 이제 좀 그만해라. 너무 주장을 강하게 하면 반대되는 사람들이 또 비판을 한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뭐 그만하지. 표정도 관리해야 되고. 예, 그리고 좀 자꾸 그 사람들한테 가볍게 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해라고 막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 생각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너무 무게를 잡으시면요. 옛날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좀 재밌는데 저 밑에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요즘 그 모습 옛날 모습 사라진 것 같아요. 도지사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내가 도지사 되면 꼭 이것만 하겠다. 이것만 꼭 해야 되겠다. 뭐 이야기했어요. 첫째 하나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경북 도민들 전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그 통합신공항 이전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제 고향이에요. 그리고 저희 친척들도 거기에 지금 땅이 묶여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또는 아직도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어서 저 2030년 되면 비행기 뜬다고 그러면서 또 어떤 어르신은요. 아이고 이 사람아 비행기 오만 시끄러워 가지고 살겠나 뭐 그래요. 그럼 또 못된 사람이 옆에 자고 있다가 어르신 돌아가시도 비행기 안 뜹니다. 돌아가실 때 그럼 못된 놈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는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대구 경북이 협치해서 신공항을 이전하겠다고 했고 군의군까지 대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북에서는요. 아니 무슨 계약금도 못 받고 등기 넘겨주는 바보가 어딨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에서 예를 들어 공항 이전이 무산됐다 칩시다. 그러면 경북은 땅만 뺏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고향 의성 사람들하고 군위 사람들은 어째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전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전 작업을 지금처럼 자꾸 국민들 호도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야기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지도자가 아니죠. 우리는요, 공짜로 옮겨가겠다는데도 협조를 안 해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정치력 부족이에요. 정치적 리더십을 제대로 갖추고 대안을 제대로 제시했으면 윤석열 정권에서 끝날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해결을 아무도 못했잖아요. 광주공항 이전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있지만 민간공항은 그냥 무한공항으로 비행기가 그냥 이사가는 것뿐이고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 통합 신공항은 K2가 군위의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책 사업으로 지금부터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치력을 모아서 국가 사업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지금 어차피 안 되는 걸로 판명이 난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계속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처음 제기될 때 정무수석이었어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당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단계의 방안을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충분히 이 성사될 문제였는데 다시 정치인들이 다른 주장을 하는 바람에 오늘날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 처음에는 당연히 여기 전투비행단을 예천 비행장으로 옮기는 거였죠. 그리고 그게 다 결정이 되었는데 더 큰 그 주장이 나오고 그렇게 돼서 지금은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고 하루빨리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그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그 문제 제가 전면에 나설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네.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 네.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차출돼 갔는데요. 또 예언하셨더라고요. 또 해수부 장관에 누가 갈 거라고.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자주 있을 걸 봅니까? 사실 저는 그 자주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당에 그렇게 뭐 그 당에서 장관직 하나 차지하려고 그 신념을 버리고 갈 사람은 많지도 않고 이해운 전 의원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뭐 이해운 그분에 대해서는 인간 됨됨이를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로 논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알량한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양심을 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윤석열 정권 때 제가 원외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보고 뭐 무슨 큰 금융기관장으로 가라고 할 때 제가 그 금융 잘 모르는데 가서 정치권에서 낙하산 소리나 듣고 제가 어떻게 일을 하냐고 그래서 검증 자체를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장관급 공직에 임명하겠다고 해서 그건 검증 동의서도 냈고요. 근데 뭐 좀 제가 탈락됐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통과됐다고 연락을 받고 했는데 그 이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죠. 비상계엄 선포됐어요. 비상계엄 왼수네 왼수.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건 역사적인 사실의 과정에 제가 만약에 그 전에 들어갔으면 제가 또 재판을 받으러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은 제 그 숙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당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권에 부역하면서 그쪽에서 부른다고 해서 가서 일할 사람 많지도 않고 조경태 의원 안 가겠습니까? 오히려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그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부르지 않겠죠. 그리고 이미 저 유승민 의원께서 네, 거부했다고 총리 제안을 받았다 했는데 그것은 이해운 의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해운 의원은 지금 가기 전날까지 서울시장 동영상을 가지고 발표된 다음 날 당원 교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혹시 이렇게 하다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안 되면 모른 척하고 그냥 눌러 앉아 있으려고 당원 교육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유승민 의원은 지난해 1월 달에 대통령 그때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죠. 이 비상계엄 선포되고 탄핵되기 전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이분은 이제 이미 탄핵은 될 거로 보고 대선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유승민 의원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고 그때는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5월 달 그때 이제 탄핵되고 대선 한참 진행 중에 이제 상대방 진영 사람 빼오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제안을 뭐 주겠다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선거판에 가서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넘어간 사람은 이제 권오을 이런 사람 있죠, 물론. 이인기 뭐, 뭐 그리고 뭐 몇 명 있는데 뭐 그런 정도는 아니죠. 유승민 의원이 그 정도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안 간 거고, 지금은 또 그렇게 뭐 넘어갈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한편으로 이재명 정권에서도 이번에 뭐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데 뭐 빼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쁘신데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